이제 남아있는 한 단원이 페이지 114쪽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들, 수물질들로 나누는 혼합물의 분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질 특성을 이용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114쪽에서 나온 것은 이제 밀도차를 이용해 봅니다. 고체 물질의 밀도를 이용하는데요. 고체 물질,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스티로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운데 정도 되는 그 두 개의 가운데 정도 되는 밀도를 가지는 액체를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지 않겠고 스티로폼은 밀도가 작아서 뜨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금광석이 있었네요. 금광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밀도가 큰 19.3이나 되는 밀도의 금과 그리고 보통 돌의 밀도는 한 3 언제쯤 됩니다. 그래서 금광석을 부셔서 수은을 놔둔다면 밀도가 큰 금은 밑으로 가라앉히고 나머지 돌은 위에 뜨는 것을 이용해서 금을 채취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보는 거였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여기서 물과 기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분별 깔때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분별 깔때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을 놔두는데요. 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도가 큰 놈은 밑에 가라앉았겠고 밀도가 작은 놈이 액체가 위에 있겠죠. 이때 콕을 열어서 밀도 큰 놈만 뽑아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과 식용유가 있다면 물이 밑에 식용유가 위에 있겠네요. 밀도를 볼 때 CCl4 사야마탄소는 밀도가 1.6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의 밀도가 1.0을 삼는 데 있어서 그때는 사야마탄소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물 위에 떠 있겠네요. 콕을 열 때 이 뚜껑을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위에 뚜껑이 있어요. 콕을 열 때 분배 깔때기 이용해서 액체를 빼려고 합니다. 위에 뚜껑이 닫혀야 됩니까? 열려야 됩니까? 열려야 됩니다. 닫아놓으면 안 빠집니다. 예. 페이지 115쪽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거 정리해 보십시오. 과거 기출문제 쪽을 보시면요. 실험기구 이름 써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분별 깔때기. 여기 뭐 피펫 잘 모르더라. 피펫 이런 거 쓰는 거 하는 게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런 이름들 순간 까먹어서 답을 못 쓴다든지 그러면 안타깝잖아. (114쪽 5쪽)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물질을 또는 액체 물질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 봐주십시오. 그 외에 페이지 116쪽 보시면 이제 볼링 포인트 차, 끓는 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물에 소금이 섞여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끓여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어 나오는 과정에서 분리한다면 그냥 증류라는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 분별 증류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각각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분별 증류라는 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 혼합돼 있어요. 이걸 가열하겠네요. 됐습니까? 갑자기 끓어 넘치지 말라고 끓인 쪽들을 좀 넣어줄 수 있겠고요. 여기에 유리도막을 이렇게 놔두는데 유리도막을 놔두는 것은 여기서 각각 한 번씩 더 증류 과정을 그래서 좀 더 순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쪽으로 관이 빠져나오겠고요. 냉각수를 집어넣는데 냉각수는 아래쪽 A와 위쪽 B가 있는데 아래쪽에서 냉각수를 넣어서 위쪽으로 냉각수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물이 금방 밑으로 빠져나오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인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는 것을 이후에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끓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도계는 여기다 찔러놔야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지 쪽에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페이지 117쪽에 그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계의 위치, 유리방을 왜 놔뒀는지, 끓임 쪽을 왜 놔뒀는지, 냉각기에서 냉각수는 어느 방향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실험 과정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별 증기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그렇게 했다면 원유를 집어넣었습니다. 원유를 넣고 가열을 하는 거죠. 그때 맨 처음에 끓어나오는 것들은 석유가스입니다. 주로 탄소 3개짜리나 탄소 4개짜리 이런 것들이 끓어나오죠. 그 다음에 휘발유, 나프타 같은 것들이 등유, 정유, 중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분별 증류는 증유탑의 높은 곳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별 증류 시 증유탑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증유탑의 높은 데서 먼저 끓어나옵니다. 패턴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공기 액화시킨 액체 공기입니다. 대략 마이너스 200도 되는데요. 그랬을 때 공기라는 것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질소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그럼 산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씨예요. 질소 끓는 점이 조금 더 낮아요. 끓는 점이 낮은 질소가 먼저 끓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르곤이 나오는데요. 아르곤은 마이너스 186도씨짜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페이지 117쪽 분별 증류에 대해서 액체 공기를 또는 원유를 분별 증류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 외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거른다든지 재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네요. 특히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물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과 NaCl, 염화나트륨이 있다면 질산칼륨은 냉각시킬 때 금방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재결정 또는 분별 결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추출이라든지 그런 얘기들도 소개되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페이지 119쪽에 보이는 전개율 차이인데요. 전개율 차이, 이것을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색소, 예를 들어서 뭐 잉크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잉크를 찍어 놓는 거죠. 물에 닿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색소 성분이 퍼져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이쪽까지 차올랐어요. 그래서 물이 차오른 높이에 비해서 그 색소가 올라간 높이, 이걸 전개율이라는 걸 씁니다. 물, 이동상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종이는 고정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 이동상과 친하면 많이 올라갈 것이겠고 고정상과 친하면 별로 못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기율 차이를 이용합니다. 이 그림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올라가다 물이 바깥으로 증발돼 버리면 곤란하잖아. 됐어?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페이지 119쪽에 크로마토그래피까지 다시 한번 녹화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중2 화학에서 물질의 성질, 그래서 뭐 밀도, 용해도, 녹는 점에 끓는 점 또는 이런 물질의 성질을 위해서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배워봤죠. 이론까지도. 그것들 적당히 잘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남은 시간 정리하시고 좀 이따가 생각하죠.